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시아권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강했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좀 움직였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훈풍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고, 또 미국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 엄청난 강세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테슬라가 이제 분위기를 그렇게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죠.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 선호에 대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지피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또 이제 고성장, 그리고 이제 리스키하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업종, 바이오 업종이, 바닥권을 좀 탈출하면서 강한 어떤 시세가, 어제도 바이오가 강했는데 오늘도 강했죠. 그래서 연속해서 상승세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좀 이제 추세적인 어떤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업종이 제일 강했죠. 바이오 업종이 제일 강했고, 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좀 강했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훑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1.1% 상승했고요. 30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오늘 34포인트나 상승했기 때문에 3013포인트 마감했고, 상승 종목 수도 하락 종목 수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그런 강한 어떤 시장 기조였고, 거래 대금은 10조 원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아직 강력한 어떤 대중 투자들이 이제 유입됐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이제 확연한 건 아니에요, 아직. 하지만 이제 그래도 듬성듬성 이제 외국인 기관의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많이 저평가된 게 많죠. 그래서 증시 자체가 작년에 이제 1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2배, 지수가 2배 올라왔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어떤 전체적인 한국 증시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보면 1% 역시나 상승해서 1009포인트 마감했어요. 그래서 1000포인트를 회복하는 흐름. 거래대금이 10조 원 수준이니까 아직 그렇게 이제 회복된 흐름은 아니고, 상승 종목 수가 100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300여 종목으로 뚜렷한 강세였던 흐름이었습니다. 수급도 이제 외국인 기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3,200억, 기관이 7,600억 순매수하면서 모처럼 도합해가지고 1조 원을 넘겼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어떤 이제 쌍끌이 수급인 것 같아요. 대량 쌍끌이.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이 1,500억 순매수, 기관이 540억 순매수, 그래서 도합 2,000억 순매수. 그리고 선물 어제 선물 10,000계약 넘게 순매수했죠, 외국인이. 오늘도 7,600계약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 모든 부분이,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정말 좋은 어떤 장세였죠. 오늘 이제 해외 증시 보죠. 미국 증시 여전히 신고가입니다. 나스닥 0.6% 상승해서 신고가, S&P 500 0.18% 상승해서 역시 신고가, 다우도 신고가 0.26% 상승. 그래서 대체적인 어떤 업종이 이제 리오픈되고 여러 가지 코로나 완화되고 하는 부분에 따른 어떤 업종들도 좋아지고, 또 기존에 이제 대장 축격이었던 나스닥의 기술주들 비롯해서 플랫폼 기업들, 또 헬스케어 업종도 이제 최근에 강하게 좀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자체가 좋은 어떤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좀 약세였습니다. 니케이 증시가 0.4% 밀렸고, 홍콩 0.4% 밀렸고, 올라가다가 확 밀려버렸어요. 홍콩 시작이 1.9% 플러스였는데 마감은 마이너스 0.4%. 그래서 좀 약세. 대만이 보합 정도, 그리고 상해 증시가 1% 정도 약세.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도드라지게 강세였고, 그 강세 흐름을 그래도 끝까지 유지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아권 증시 빠지는 흐름에 조금 연동해가지고 장 초반에 이제 강세를 보일 때 어떤 폭 1.8%까지 상승했었죠. 거기서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강세를 유지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평선 요 주황색 요 선을 이제 어느 선에서 빨리 뚫고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시장이 강력하게 거래대금도 붙고, 거래대금도 붙으면서
추세적인 기조를 이제 상승으로, 특히나 이제 여기 이제 전고점 부근대, 이런 부근대로 이걸 탁 이렇게 가야지 여기 지지하고 이렇게 가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평선을 돌파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이미 중장기평선을 여기서 빠르게 돌려세우면서 돌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코스닥이 더 강하고 투자 전략에서 좀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제 중형주, 소형주 단에, 중소형주 단에 전략을 짜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빠르게 회복해서 지금 중장기평선 위에서 있죠. 그리고 코스닥 오늘 양봉, 막판까지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더 보여줬고, 코스피보다는 덜 빠졌죠. 오늘 고점 대비해서 그만큼 강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고, 코스피 업종 내에서도 대형주 차트는 요런데 중형주 차트는 중장기평선 위에서 이렇게 있고, 소형주 차트도 이렇게 중장기평선 위에 있죠. 그래서 중형주, 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포트 전략에서 그쪽에 좀 주안점을 두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 드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 또 보죠. 한국 원달러 환율 안정돼 있죠. 1200원 막 돌파했을 때 막 굉장히 위험스럽게 표현했던 언론들이 기억나는데요. 그 뒤로 이제 밀려서 이렇게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포인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냥 안정화되는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요 종목들, 테슬라, 와, 어제 8% 급등했습니다. 리비앙 상장하는 부분이 조금 좋은 어떤 분위기를 같이 줬을까요? 어쨌든 8% 넘게 급등했고, 지금 야, 이거 뭐 완전 급등주 차트네요. 실적도 좋게 나오고, 뭐 향후 미래 전기차,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패러다임 시대에서 주도권을 쥐는 확고한 어떤 리딩 컴퍼니죠. 애플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마존.com, 리비아는 이제 주식을 꽤나 많이 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전 세계 시총 1위,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바이오 섹터에도 이제 훈풍을 좀 주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WTI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추이. 그래서 유가 올라가는 부분은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리오픈하고 비행기 뜨고 하며 항공료 필요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선순환 돌리면서 중동 지역의 또 건설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국내 이제 건설, 해외 이제 EPC 하는 어떤 기업들도 좋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어떤 모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총 상위주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2% 이상 상승했는데요. 기관도 360만 주, 외국인도 한 200만 주 이렇게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이었던 1등 공신이었고요. 어제 이제 요거 안 짚혔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보시면 신고가입니다. 1.5% 상승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영향을 삼성전자도 아마 받은 것 같고, 그런 어떤 수급이 이제 삼성전자에 좀 유입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는 오늘 시장의 어떤 주도력을 보인 흐름이었고, 역시나 이제 그 대만 증시도 다른 아시아권 대비해서 이제 강했죠. 뭐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반도체 쪽 때문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늘 0.9% 상승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 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오늘 좀 강했네요. 1.9% 상승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거래 이제 순매수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좀 밀렸네요. 2차전지 셀 업체는 그래도 강했지만 LG화학은 좀 약했다. 현대차, 기아 플러스 보였고, 올해 현대차 그룹이 1월부터 9월까지의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보면 토요타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그룹 이어서 3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원래 4위, 5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현대차 그룹의 위상이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좀 높아졌다.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선두권 유지, 이런 부분도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어떤 시각을 계속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론이 오늘 조금 반등을 만들어냈죠. 0.4% 상승.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해준 흐름. 근데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오늘 순매수하진 않았네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ESG 평가에서 이제 A등급을 받았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 기관이나 외국인 어떤 수급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우호적인 어떤 부분을 나왔을 거예요. 최근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ESG라는 부분이 앞으로는 기업에 있어가지고 주가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내용이 나왔네요.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위원회 해서 국무총리 주재로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삼성바이오 4.2조, 셀트리온 1.5조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대규모 투자하기로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글로벌 백신 허브와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백신 원부자재 기업의 생산 설비 구축 자금을 지원하고 6조 2,900억 원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를 지원해서 이 분야 초인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논의했다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서 백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관련된 산업을 집중 육성 지원하기로 한 거에 굉장히 좀 우호적이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바이오 업종 전반에서도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고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좋은 어떤 상승세를 만들어낸 어떤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각 기업들이 어떤 투자 계획을 하는지 이게 또 중요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 사공장 건설에 22년까지 1조 7,400억 투자. 돈 진짜 많네요. 그리고 이제 22년부터 24년까지 2조 5천억 투입해서 송도 5, 6공장을 추가 건설. 총 4조 2,400억 투자 규모를 계획 중이다. 셀트리온도 이제 빠질 수 없죠. 공장 연구센터 건설에 1조 5천억.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연구소 건립에 2,700억.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공장 신축에 2,260억. 그래서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가 뭔가 좀 지금 현재 규모에 비해서 상당한 규모의 어떤 투자 계획을 또 이제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추진하는 글로벌 백신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WHO는 중저소득층의 백신 생산 역량을 확충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극복과 백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인력 양성 분야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야를 육성하고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많은 협력, 파트너를 맺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중요한 거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서 지금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우리 투자 전략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 백신을 이제 그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급등 출발했는데 음목으로 좀 밀리긴 했네요. 3.5% 상승. 그래서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하고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 61조 원을 투자한다. 절반을 친환경에 투입한다. 이런 내용이 아마도 이제 오늘 강한 어떤 SK이노베이션의 상승을 만들어낸 어떤 주 요인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주회사 SK도 오늘 2%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크래프톤도 1% 정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어제 좀 바닥권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1.4% 상승하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셀트론 헬스케어 0.9% 1% 정도 상승 그리고 셀트론 제약은 1.9% 상승. 그래서 최근에 장대 음봉 나온 게 아마 저점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최근에 어떤
반등 흐름, 기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가장 어두울 때가, 참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어두울 때가 바닥권임을 다시 한번 좀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게임주들 뭐 이런 쪽은 최근에 가장 강했기 때문에 상대도 좀 조정받은 것 같아요. 펄어비스 2.7% 약세, 카카오게임즈 1.7% 약세해서 최근에 오른 거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죠. 조정 없이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의 날이죠. SK 머티리얼즈 2.4% 상승, 그리고 알테오젠도 오늘 9% 상승하면서 중장 기평선을 뚫어내는 장대 양봉입니다. 굉장히 뭐 강력한 내용인데 국가 신약 개발 사업 선정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상승을 만들어낼까보다는 이 정도 위치에서는 바닥을 확인했다, 이런 게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굉장히 좋았네요. 쌍끌이 수급. 어쨌든 오늘 바이오하고 반도체가 근데 아프리카 TV는 오늘도 상승이네. 야, 이게 진짜 무섭네요. 원익 IPS 1.4% 올랐고요. 제넥신도 오늘 3% 올랐고, 오랜만에 KMW도 좀 이제 반격하는가 싶은데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리오폰 관련해서도 좀 상승세가 좀 나왔던 것 같고, 골고루 상승한 것 같아요. 오늘 매드팩터도 5%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골프존도 11% 상승하면서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는, 확실하게 이제 그래서 리오폰에 대한 부분도 개별주 성격으로 이제 또 치고 달리는 성격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제 등락률 상위입니다. 등락률 상위에서도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으니까 비덴트 같은 것도 지금 12% 상승하면서 정고점을 벗겨냈죠.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거래소의 지분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굉장히 이제 그 자산에 대한 평가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 본격 부각이 되면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에서 비덴트도 뒤늦게나마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4.8% 상승했네요. 하나투자 증권도 7.1%, 퀄컴한테 두나무 지분 사가지고 정말 큰 뭐랄까요, 재미를 좀 보는 기업인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 한국전자 인증, 요거는 이제 토스뱅크 지분을 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갤럭시 머니트리 같은 경우 이제 NFT 이제 거래소 출범시켰죠, 마켓. 그래서 오늘도 6%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됐고, 위메이드는 약간 오늘 조정을 받았네요. 근데 조정받아도 오른 거에 비해서 진짜 0.05% 밀리는 정도밖에 안 됐네요. 서울옵션 1% 상승하면서 오늘도 플러스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 게임빌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쪽이죠. 게임빌도 2% 상승하는 흐름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보죠. 뷰노 2.6% 상승, 그리고 피플바이오도 3.4% 상승. 참 터무니없는 가격까지 내려왔었죠. 한 14,000원 정도까지. 그래서 참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바이오 많은 기업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 가치까지 내려온 게 너무 많았죠. 네오이미테크도 오늘 7% 상승하면서 모처럼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끌이로 이제 순매수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앱클론도 5% 상승하면서 바닥권을 이제 탈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되는 것 같네요. 파맵신도 오늘 3%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들, 유틸렉스 3% 상승하면서 최근에 바닥권 22,000원대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ABL바이오 최근에 어제 제가 좀 많이 분석을 좀 해드렸죠. ABL바이오 같은 경우가 중장기 이동평균선 계속 저항받다가 오랜만에 뚫어냈고, 그 매물 소화를 하는 등락을 보였는데, 이게 밑으로 가는 거라면 어제 오늘 올 수가 없거든요. 앞서 이런 모습처럼. 근데 이틀 들어 올렸잖아요. 이거는 앞서에 저항받던 때랑은 좀 다른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 사네요. 어쨌든 좋은 모습들. 차백신 연구소 관찰하고 있었는데 오늘 크게 올렸네요. 근데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앞서 매물을 좀 걷어들이는 형태의 어떤 상승, 윗꼬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레고캔바이오 오늘 3.9% 상승하면서 외국인 기관 쌍뿌리 순매수, 아주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올릭스도 2% 상승했고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다 쌍뿌리네요. 그렇죠? NK맥스 오늘 1%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리메드 8% 상승하면서 추세는 완전히 돌렸죠. 최근에 수주도 나왔고 그래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지노맨 컴퍼니도 이제 바닥권을 좀 탈출하기 위한 어떤 모습들을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2천억대 이제 투자 발표를 했던 또 프로스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늘 1.8%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아까 이제 바이오 뭐 원부자재 뭐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대장은 역시나 아미코젠이죠. 아미코젠도 오늘 2% 상승하면서 그런 모습을 같이 보였습니다. 오늘 유진테크 반도체 장비주들, 유진테크, PSK 2% 상승. 최근에 계속 기관이 사죠. 테스,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스, 또 SF 반도체, SFA 반도체. 기관 많이 샀네요. ISC, 심텍도 흐름 좋고, 유니셈 흐름 좋고요. SK 머티리얼즈는 아까 체크해봤고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단연 1위입니다. 4천억 순매수, 카카오도 800억,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KTNG가 오랜만에 수급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2.3%면 중장기평선을 여기서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물량을 어느 정도는 좀 받아내고 소화한 그런 형태로 상승세를 만들어줬네요. 기아가 2% 상승, SDI, LG전자도 300억 정도 수급 들어왔고 LG노텍도 24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죠. 그래프톤도 계속적으로 이제 순매수는 좋아요. 그래서 수급 좋았던 코스피 종목들이고 코스닥 쪽 넘어가면요. LNF가 이제 이제 MSCI 이제 지수 편입 가능성 높은 그런 기업이죠. 크래프톤과 함께. 알테오젠도 오늘 160억 정도 들어왔고, 위메이드는 오늘 뭐 보합이지만 수급은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네요. 다원시스 9% 상승하면서 오늘 100억 정도 수급이 들어왔네요. 우리기술투자, 에코프로 BM, 에코 계열이 굉장히 에코프로, LNF 이쪽 계열이 계속 수급이 들어오네요. 덩치가 커지니까 패시브한 자금도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초록뱀 미디어 오늘 19% 상승하면서 역시나 이제 NFT 사업을 추진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단발성이라 좀 보여져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비덴트, 레고캔바이오, 바이오 종목들도 쭉 있네요. 그렇죠? 제넥신, 셀트론 제약, med팩토, 뭐 레고캔바이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하고 블록체인하고 NFT 관련된 종목군들도 꽤 있고 LNF, 에코프로빈까지 덩치 커져가지고 좀 패시브 자금 들어올 만한 2차전지 기업들도 좀 있고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종목을 요 정도 체크해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연구원님께서 오전장을 정리하고 이슈를 정리하고 그런 리포트를 좀 이렇게 매일마다 한 12시 좀 넘어서 이렇게 발간해가지고 동행가족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정리된 내용 중에서 오늘 좀 체크를 좀 해드릴 게 이렇게 이제 매일마다 해외 종합 이슈 이런 것들을 정리해요. 그리고 바이오는 이제 중요하니까 또 주력이고 하니까 바이오의 이제 주요 이런 어떤 이슈들 정리를 해서 또 이제 오후장을 대비하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 대한 바이오 내용도 이렇게 또 담고요. 수급 현황 그리고 업종별 흐름들, 오전에 대한 어떤 장세를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테마단에서도 이제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오늘 좀 강했으니까 요 관련된 주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슈 체크.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었고, 뭐 오전에 좀 눈에 띄는 종목 이런 것들은 하나 좀 자세하게 좀 다루면서 또 의견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같이 좀 얘기해 볼 만한 주제는 건설업종이에요. 오후 관심 가는 산업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오전에 리포트를 이렇게 발간했는데, 조만간 이제 그 양당의
예, 그 어디죠? 국민의힘 쪽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되고 이미 이제 그 당 이름도 갑자기 기억 안 나요. 민주당 쪽, 예, 민주당 쪽 같은 경우 이제 결정됐죠. 예, 이재명 이제 경기지사, 예,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공급 관련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언론 많이 탈 수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건설업종 전반으로 또 좋은 수급을 좀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서울 쪽에서는 분양 물량이 굉장히 급감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공급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늘려야지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제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단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으로 또 이행되면서 또 이제 모멘텀들을 내년에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건설사들의 주택 매출 상승 추세가 내년으로 이어지고 청약시장 양호가 예상된다. 내년 대상 공약도 이쪽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고 보면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의 이제 뭐 공약이라든지 이렇게 토론회를 보면 모두 지금 주택 공급 늘린다고 하거든요. 부동산 세제 완화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해외 쪽으로 이제 넓혀서 보면 아까 이제 유가 부분도 체크해드렸지만 해외 수주 부분도 코로나 영향으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발주 시장이 금년 하반기부터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막 수주 따는 거 이제 나왔었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건설 업종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방향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업종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건설 업종에 대한 간략한 얘기 해드리는데 DLENC, DL건설, GS건설, 뭐 현대건설 대장 주격이죠. 이런 종목들 보면 추세적으로도 이렇게 좀 그 횡보권 돌리거나 이제 약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상 중간 정배열로 돌리면서 그래서 건설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이 정배열로 돌려지면서 이제 상승의 어떤 추세적인 부분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 응축, 물량 확보, 물량 매집 이런 패턴들이 전체적으로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뭐 금호건설 이런 중소형 주단의 어떤 건설사들도 매력적인 어떤 기술적인 우상향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격이 벌어지면 조금 좁히고 벌어지면 좁히고 이런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우상향의 어떤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IT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중심이 돼서 상승을 이루어준 오늘의 어떤 장세는 뭐랄까 좀 편안하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또 오늘 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건 내년을 위한 어떤 투자 전략을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세우셔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급들이 바삐 움직이면서 매집을 해나가는 그런 대표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포트 전략을 잘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게 제가 볼 때는 바이오 IT 이 분야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에 어떤 안정감이 좀 생기고 또 훈풍이 어떤 오는 모습들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될 걸로 보여지네요.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